마지막으로 어떻게든 치아를 한 번 더 살려보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환자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제식술을 했었을 때 그 내구성이 임플란트를 비교해가지고 이게 훨씬 더 좋다라든가 더 오래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제 환자분들은 내가 내 자연 치아를 갖고 단 몇 개월이라도 아니면 단 몇 년이라도 더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시기 때문에 신 감독이 궁금하다. 그 첫 번째, 의도적 제식술을 할 수 있다 없다의 기준점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기준점이 이렇게 파절이 되고 발치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치를 하고 났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염증이 크다던가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요즘은 접착제라던가 많이 발달된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그런 컴플리케이션들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아무래도 치아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가 더 적응이 돼 있어서 그런지 내구성 문제가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요. 치과로 오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치료 기간 때문이지 않습니까? 또 오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내구성 문제가 가장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임플란트랑 비교해 봤을 때요. 의도적 제식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요. 이제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통상적인 치료 방법이 실패를 했을 때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아는 이제 발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발치가 이제 마지막 옵션이야. 라고 하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치아를 한 번 더 살려보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환자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제식술을 했었을 때 그 내구성이 임플란트를 비교해가지고 이게 훨씬 더 좋다라든가 더 오래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제 환자분들은 내가 내 자연 치아를 갖고 단 몇 개월이라도 아니면 단 몇 년이라도 더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시기 때문에 이거는 내구성을 얘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플란트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임플란트 또한 이제 수명이 있을 거고 임플란트를 했을 때 얼마나 오래 갈지 그리고 만약에 임플란트를 우리가 또 해야 한다 그러면은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임플란트 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게 환자분들한테는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자연 치아를 최대한 오래 갖고 있다가 정말 그 자연 치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가서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게 저희 병원에서의 치료 철학입니다. 비슷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라식이나 라섹을 해버리면 이제 그 다음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이제 안경이나 아니면 교정법을 사용해보다가 안 되면은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안 보인다고 해서 안경도 안 쓰고 라섹해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 눈 나빠지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느낌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감독님 질문에 대해서 저도 그러니까 지금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하는 시점을 그러니까 계속 그냥 늦추는 것만이 능사인가 라고 또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은 사람 몸이라는 것은 젊었을 때 훨씬 회복력이 좋고 그리고 젊었을 때 훨씬 뼈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뼈가 좋고 회복력이 좋은 젊을 때 임플란트를 해야지 그 임플란트가 오래 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사람 잇몸은 살아있는 동안은 세포는 계속 재생이 되고 치유력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는 시점을 늦추는 거는 그런 어떤 치유력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잇몸 관리만 잘 하시고 평상시에 이제 치주가 건강한 상태로 계속 잘 유지되게끔 해주시면은 나이가 들어서 임플란트를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또 하나 제가 지금 보면서 느낀 건데요. 임플란트는 꼭 연세 높으신 분들한테 필요 없어도 꼭 들어가는 게 뼈 이식이거든요. 뼈 이식 과정 때문에 굉장히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데 그게 잘 자리를 잡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시술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원장님이 하신 사용 방법에는 뼈 이식은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보여드린 케이스들은 치근단 염증이라 그래서 뿌리 쪽에 염증이 존재하고 주된 뼈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뼈 이식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이 우리가 발치한 자리에 그대로 치아를 다시 꽂아 넣는 술식이기 때문에 따로 뼈 이식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접착 방식인 건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접착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생체적 접착이죠. 치아 뿌리 표면에는 치주인대라고 해가지고 치아 뿌리와 뼈를 연결해주는 세포들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포들이 저희가 이제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되면 이제 끊겨져 나가게 되는데, 이제 외부에서, 구강 외에서 일정한 시간 내에만 다시 이것을 원래대로 돌려주면은 세포들은 다시 재생을 해서 원래 있던 위치에서 뼈하고 뿌리를 또 연결해주는 역할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나사를 박지 않기 때문에 뼈 이식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게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있어야지만 나선과 뼈가 접촉을 해가지고 이제 유지력을 얻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뼈의 양과 또 뼈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의도적 재식술에서는 치아 뿌리 표면에 이제 접착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치주인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치주인대가 뼈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은 다시 활성화가 돼서 치아랑 부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뼈 이식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아,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공사할 때 바닥을 다지고 시멘트를 잘 깔아놔서 거기서 기초 공사가 해야 계속 뼈대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 공사가 임플란트라면, 저희는 그냥 자연 상태에서 나무를 심으면 걔가 뿌리를 뻗어서 튼튼하게 유지되는 그런 기법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굉장히 비유를 잘 해주셨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처럼, 그러니까 생명력을 갖고 이제 다시 그 땅에 뿌리를 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